안녕하세요. 국방부 장관 이스라엘 카치님, 티르바 추베티스타도 카치 장관님. 티르바 추베티스타도. 안녕하세요. 바르두고 교수님. 아, 교수님. 아니에요. 여기서 저를 잡아가게 하시려는 건가요? 이 일로 저를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카치 장관님. 그럼 레바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카치 장관님. 속보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생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총리가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리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총리님께서 여기서 아주 좋은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만 그건 그분이 이끄는 정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위군의 활약, 이스라엘 방위군의 치열하고 영웅적인 활약, 그리고 하지만 이는 레바논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활동가는 누구입니까?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는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우선 우리는 레바논에서 매우 강도 높게 활동하고 있으며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작전입니다. 작전. 어제 작전에서 200명 넘는 테러리스트가 제거됐으며 적게 잡아 말하는 겁니다. 숫자가 300명 이상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구 심화와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한 작전으로 몇 달 전부터 준비되어 왔으며 어제 완료되었습니다. 자유와 두려움 그리고 완전한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영원한 암흑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카츠 씨가 멈추셨네요. 그렇게 보여요. 우리는 막지 못했어요. 그 행동은 일어났어요. 헤즈볼라는 전례 없는 타격을 받아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그럼 왜 계속 안 하세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종류의 테러 조직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서도 승리하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휴전을 원하고 있고 그들의 후원자인 이란도 절실하게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란인들이 협상을 잘해 이것을 조건으로 거는 것이 우리의 압박입니다. 저는 그냥 이해하고 싶을 뿐입니다.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누가 절박한지, 이란인들이 레바논 전쟁이 계속되면 협상 불참을 압박하는지요. 저는 가자 지구나 레바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성당이 있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받는 타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주민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하시죠. 레바논에서 체포되지 않나요?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방부 장관님? 틀림없습니다.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멈추지 않을 건가요? 아니요. 그들이 이슬람마바드에 대해 하는 요청 말인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미국인들과 협력 중이며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남부 레바논에서 피난한 60만 명의 주민들은 리타니강 남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 방위군은 리타니강과 리타니강의 다리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국경 너머에 있는 지점들의 선을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로 헤즈볼라의 전초기지로 사용되는 위협적인 집들을 마을에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미 여러 번 그곳에 돌아온 적 있습니다. 이 마을들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대전 차선을 점령해 전제 강화 중입니다. IDF 부대가 대전 차선에 도착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영웅적인 전투 덕분입니다. 모두가 북부 주민들의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타니선은 IDF가 지킬 줄 아는 안전선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하드완이 있는데 하드완은 대전 차선과 리타니선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18개 지점을 양보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총리와 함께 정치 포럼 구성원들에게 제시하며 저도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방어를 위해 이 일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교적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정치적 정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헤즈볼라 해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적 협상을 통해 물러설 수 있습니까?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압박과 우리의 진정만으로는 전쟁을 멈출 수 없으며 북부가 안전해지기 전까지 남부 레바논 주민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만 연결하고 유지합니다. 이것이 큰 지렛대입니다. 공군은 계속해서 포스 아에레 세교 작전을 수행하며 병사들을 보호하고 길을 열어 부대 진격을 위해 목표물을 파괴합니다. 포격 중에 협상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휴전 중에 협상이 진행될까요? 그리고 포격 중에요. 포격 중이에요. 포격 중에 아무런 철수 없이 통제를 공고히 하면서 남부 레바논 주민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서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저는 총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이 이 총리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작전 개시 때 미국 대통령과의 합의로 세계 최강국과의 특별한 협력이 이루어졌고 이는 미 중구사령부와 이스라엘 방위군의 군사 차원에까지 확대됐습니다. 국방장관과 함께 우리는 이끌어왔고 지금도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 이끌어갈 것입니다. 레바논 전쟁은 미국과 조율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단지 통보만 했습니까? 레바논의 모든 전쟁은 헤즈볼라의 공격 의지와 실제 공격에 대한 대응이며 우리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방어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란인들은 레바논 문제 때문에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신중함 사이에서 차별화를 만들 줄 알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업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맞죠? 이게 바로 상황입니다, 야코브. 하지만 알다시피 호르무즈는 열려있지 않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생생해서요. 당연하죠. 레바논 정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사실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히야 라이터가 외교적으로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과 협상을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철수하지 않고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패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성과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안전이 보장된 평화여야 합니다. 군인들이 안전을 가져다 주고 그 결과로 평화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헤즈볼라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레바논 정부가 이제 헤즈볼라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헤즈볼라와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바논의 하청어태입니까? 틀렸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북부 사람들에게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그들이 돌아왔을 땐 헤즈볼라는 이미 패배했었지. 그리고 크게 저지당했고 많은 능력을 잃었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미사일 문제는 억제력이라는 걸 이해해야 해. 넌 할 수 없어. 마지막 미사일은 마지막 터널과 달라. 필요한 건 그들은 레이저로 실패했다. 마치 시스템에 영향이 없을 거라 기대한 듯했다. 우리의 방공망은 매우 강력하고 레바논과의 국경도 모든 수단으로 아주 잘 보호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레이저는 이제 막 시작된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지하고 요격하는 많은 방어 수단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먼저 작동합니다. 이스라엘 북부와 전국의 후방은 놀랍습니다. 정말 영웅들의 민족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냉소적인 북부 사람이라면 당신의 말을 듣고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합의에 도달하거나 그냥 철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조금은요. 똑같아요. 아니요. 명확히 해주세요. 북부 사람은 당신 말 듣고 저를 바라보며 저에게 말해야 해요. 북부 주민이 우리가 말한 모든 것과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니타니강에서 철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북부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철수하지 않을 것이고 주민들도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리아에서도 여기처럼 고통받을 것이고 티레에서도 역시 고통받을 것입니다. 가리아에서는 70만 명의 시아파가 떠났습니다. 저도 압니다. 당신이 거기 사는 걸요. 이스라엘의 리숀, 레치온이나 30만 명이 사는 도시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리아는 대도시의 2배의 규모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 없습니다. 그들은 가서 기독교인들과 두루즈 교도들의 문을 두드리며 협상을 시도했고 헤즈볼라는 다리아에서 철수한 후 바로 그곳에 자신의 기지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정부와 작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장소들을 식별했고 어제 헤즈볼라 대원들이 민간인들 사이에 수무를 했던 곳에서 그들을 제거했습니다. 오늘날 레바논의 시아파 공동체는 하산 나스랄라와 그의 후계자 때문에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남부를 떠났습니다.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접촉선의 모든 집은 비워졌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농부들은 돈을 갈아엎는다고 부릅니다. 우리는 헤즈볼라 초소를 제거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돌아와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이 초소들 제거 가능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많은 부모들의 개인적인 요청으로 공군을 동원해서 그리고 군인들이 들어가지 않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런 군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봐요,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타고난 소통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쁘거든요.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로. 밤에 몇 시간이라도 잘 시간을 겨우 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가끔씩 길을 보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리타네까지 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베이루트까지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모총장, 지역사령관, 사단장들과 대대장들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최대한의 보호해야 합니다. 어느 아버지와도 당당히 눈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자지구에서도 방식을 바꿨고 막강한 화력을 동원했습니다. 곧 가자지구에도 적용됩니다. 라파 구역들을 쓸어버립니다. 베이자녹, 서둘러요. 이란으로 가게 해줘요. 어차피 우리는 그곳으로 갈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레바논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강하게 작전합니다. 우리 군인들에게 작전 전과 도중에 엄호를 해줍니다. 이 영웅들, 진정한 영웅들은 누가 더 많이 들어갈지 경쟁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북부를 지키러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군이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갑부대가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군도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병들이 길을 열기 위해 작전 중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전쟁입니다. 결국에는 한 지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소에서 그렇게 하죠. 어디인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그곳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80명에서 100명 사이에 테러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드한 부대의 일원들입니다. 모든 방향에서 그들을 포위해서 첫 접촉 전에 제거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작전 방식입니다. 우리는 병사들을 보호하지만 중심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북부 주민들을 보호합니다. 오늘날 북부 주민들은 비관할 필요 없이 대전차 미사일에 직접 위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없습니다. 침입 위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북부를 나라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경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온 나라가 폭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저에게 말합니다. 저는 그들 중 몇몇과 항상 이야기하고 또 몇몇은 직접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야코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바논 문제를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째, 협상이 있다면 포화 속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철수나 주민귀환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활동이 큰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북부 지역의 신뢰 회복을 시도합니다. 제가 보기엔 첫 번째, 레바논 전쟁 이후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란 이후 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약할 때는 그들도 약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결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들은 남부 레바논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카치 장관님, 이란에서 40일간의 전투였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그 상황에 40일이나 있을 거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시민들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작전을 시작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군대는 행동법과 이란 국민이 혁명을 시도할 조건 조성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작별 인사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무슨 뜻인지 문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확인되었습니까? 왜요? 정보부로 수천 개의 표적을 수집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우리는 미국인들과 다른 점을 봅니다. Damos aos americanos muitos dos alvos. 우리는 그들을 위해, 그들은 우리를 위해 결국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의 능력을 존경합니다. 이 협력에서 수천 개의 목표가 있을 때 각자 자신의 목표를 맞습니다. 작전 표시에서 파란색과 흰색 깃발, 즉 이스라엘 국기와 성조기, 그리고 때로는 두 깃발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이제 이해하세요? 오늘날까지 발사된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3만 5천 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3만 5천 톤에 대해 말하고 있군요. 3만 5천 톤의 정밀 폭탄입니까? 이건 개발 중인 이란 미사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이란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 폭탄은 절대 목표를 놓치지 않으며 모두 이란의 능력을 파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대중에게 더 분명히 보인 일, 즉 파괴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란의 경제 인프라였습니다. 트럼프는 가스 문제 이후로 에너지 부문은 건드리지 말라고 요청했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줄였습니다. 석유화학 공장만 해도 수십억의 손실을 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제철소는 70% 다 멈췄습니다. 며칠만 유지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경제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수감자들입니다. 이란인들이 재화와 협상에 나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열차와 석유화학 제품 피해도 포함됩니다. 사실 철강도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목표가 얼마 이하의 기간 동안 있습니까? 2주가 걸렸습니다. 저희가 평가 중입니다. 이미 3일이 지났습니다. 목표는 정해졌고 우리는 방법을 합니다. 이건 이란인들이 자신과 국민에게 숨길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산업을, 예를 들면 라파엘이나 엘빗 같은 것을 말하려던 거였어요. 우리는 이 공장들을 100분의 1로 줄였습니다. 100배 이상으로요. 이렇게 하면 이란인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역량을 파비하게 됩니다.
말해봐요. 인생 최고 역할이잖아요. 1년 반 전에 국방장관직을 맡았을 때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걸 예측하셨나요? 알고 계시죠? 저는 두 가지를 기대했고 이 점을 여러 번 총리와의 대화에서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에서 국방장관으로서 저의 주요 목표는 이란의 핵 위협 제거와 납치된 이들의 석방이었습니다. 총리와 트럼프 그리고 현장에서 용감하게 싸운 이스라엘 국방군 병사들 덕분에 모두가 석방되었습니다. 모든 예측과는 달리 모두가 석방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관해서는 두 번의 작전이 있었고 각각 아비브, 당신은 이란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우리가 전쟁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타격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란의 핵 능력을 파괴했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진전은 그 지도자의 속임수와 사기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농축 핵취물의 진전에 관해서라면 그들은 농축 능력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물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넘기든지 아니면 계속하든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란의 원자 북한 제조 과정을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전멸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파이트밸리에서 우리는 미사일을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란 지도자를 제거했습니다. 이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란 국민과 전 세계 시아파를 하나의 목표로 이끈 주요 반란 지도자였습니다. 유대 국가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협력해도 같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런 판단은 제가 할 일이 아니며 총리와 저는 강력한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총리와 함께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3중 조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총리와 작전 참모총장의 역할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군 최고 책임자는 이스라엘 방위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조합입니다. 전 합참의장은 총리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전례 없는 수준과 결단력으로 레바논에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상대로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그 합참의장에 대해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당신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할 거예요. 나는 당신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중요한 일에 집중했고 그것에 몰두했습니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결국 사람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거버넌스와 군 검사를 신경 써서 그녀가 전근되고 강등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방위군을 투입했을 때였습니다. 총리는 원했습니다. IDF로 가세요. 총리는 오랫동안 이란의 행동을 원했지만 국방수뇌부가 막았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동원되고 군대가 앞장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도 그 일의 일부를 맡고 있습니다. 이 일은 공동 작업입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스백 전투원들 돌아오나요? Para mim, eles nos monitoram agora. 물론입니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미 당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군 검찰총장의 가장 큰 압박은 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테러리스트를 보호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전 체제가 방해 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판조차 받지 않은 사람들의 귀환을 분명하게 옹호했습니다. 자, 카츠 장관님. 소름 돋네요. 네, 몇 분 더 남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자. 우리는 최근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평화위원회가 최후 통첩을 보낸 걸 봤어요. 그래서입니다. 지금은 최후 통첩까지 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말하는 최후 통첩입니다. 주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거죠. 미국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거죠. 위원회예요. 최후 통첩을 했어요. 팔아. 잠깐만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니라고 하면, 만약 디즈가 네, 헤어지라고 했대요. 그들이 그것을 확인하면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 지구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게 됩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대처할지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에겐 이란, 레바논,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최후 통첩이 어떤 의미인가요? 최후 통첩은 분명합니다. 지금 들어오든지 아니면 큰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무기와 터널 해체가 완료될 때까지 노란선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중화기와 경화기, 모든 무기들. 여기서 파괴된 터널을 포함해 정해진 모든 것들이 반대편에서도 해결되어야 하고 그 밖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일을 기다리는 것뿐인가요? 아니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주말 아침에요? 네, 그들은 최후 통첩에 답해야 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권을 받아 올바르게 실행할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동안 하마스는 가자를 더 이상 통제 못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자의 하마스처럼 헤즈볼라도 레바논을 떠나게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든 것을 정확히 정의합니다. 하마스는 하마스이고 하마스는 가자에서 나가야 합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헤즈볼라를 무장해제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명확하고 도덕적으로 북부 주민들을 위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레바논 모든 셰이크를 제거하려는 건 아니죠.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 중이며 뱀을 다루는 사람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큰 진전을 이루고 있고 레바논 정부가 협상을 원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들은 강요하진 않지만 정부처럼 행동합니다. 우식적으로 그는 지금 헤즈볼라의 뜻에 반해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활동을 멈출 필요도 없습니다. 헤즈볼라와 상대하는 게 정말 어렵나요? 그건 대단하네요. 강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잠시 유대와 사마리아로 범위를 좁혀보죠. 우리는 레바논이 있고 하마스가 있습니다. 즉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가 없을 겁니다. 제가 당신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데려가겠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여러 종류의 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월 7일에 일어난 일의 10%만 일어나도 놀랄 수 있습니다. 총리와 저는 이스라엘 방위군과 함께 국경과 정착조를 방어하는 명확한 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국경 반대편에서 지하디스트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곳에서 연합의 규모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레바논에서는 볼 수 있나요? 유대, 사마리아. 레바논에선 우리가 전진 중이고 가자에선 그들이 대부분을 통제합니다. 시리아에선 우리가 헤르몬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도와 꼼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골란, 갈릴리, 남부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전례 없는 성과를 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제닌, 투르카렘 그리고 사마리아 북부의 난민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이란이 자금을 대고 무장시킨 대대들이 있는 독이 퍼지는 온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파괴했고 현재 이스라엘 군대는 내부에, 그들은 외부에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건 어떨까요? 잠깐만요. 이것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테러가 83%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닌이 모범이 되었고 실제로 그곳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없고 오직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들만 있습니다.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작전은 극도로 공격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능력을 줄이고 있으며 항상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리, 내각, 그리고 정치 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를 전심으로 실행 중입니다. 확고한 정책이 있으며 우리는 난민 캠프에서의 일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경 밖에서도 주민들을 직접 대신해 행동합니다. 테러에 맞서 정착민들이 저를 찾아오고 우리는 매일 새로운 도시를 방문합니다. 10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주권을 향한 길, 이것이 바로 우파 정부가 내놓는 선언의 유형입니다. 제대로 하세요. 저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주권입니다. 즉, 당신은 실제로 안보, 정착,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모두는 주권을 원합니다. 모든 일, 정착민들, 그리고 모두요. 이 모든 것이 도널드 트럼프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달려있나요? 적어도 한 명의 중심 인물로부터 정당성을 얻어야 합니다. 마크롱과 위선자들에게선 그걸 얻을 수 없으니까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합니다. 국제법정에서요. 여러분이 말했죠. RSS는 미국 없이도 안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널 데려갈 거야. 조항관란치를 위해서가 아니야. 난 항상 그들에게 국방부 장관으로서 지시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혼자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내가 1년에 한 번 미국에 가도 문제 없습니다. 그건 총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적합한 사람을 못 찾은 건 제 탓이 아닙니다. 이런 안보 위협과 안보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님, 걸프 국가들과의 지역 방위 동맹이 나토로 대체하거나 일종의 나토화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길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여기서 큰 일이 일어났고 이건 지난 몇 달 동안 모두가 본 결과입니다. 미국과 설 준비가 된 유일한 나라는 이스라엘임을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전 세계가 그들을 도우러 오지 않았고 여기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훨씬 더 가깝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총리님께서는 이미 한 발 앞선 비전으로 이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지역 국가들과의 모든 관계 강화, 안보와 민간 모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이 총리님께 자문을 구할 수도 있지만 니부카 펠드만 프리드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그녀가 판사입니다. 장관을 데려오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집으로 데려오세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만큼 총리 안전을 오래 지켜본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낮이고 밤이고 대화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그냥 스캔들이죠. 이건 말도 해요. 그 말은 궤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이지만 그는 심판받아야 해요. 여러 이유로 취소됐어요. 첫째, 그는 법적으로 해고됐지만 해고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 사면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 대통령은 국민과 대중의 이익을 위해 총리에게 사면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야코브, 일어난 일들과 그 밖의 일들에 대해요. 당신도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이 국민은 이 총리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그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야당은 단순히 와서 일을 하거나 그들의 관점을 펼칠 능력도 이해도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공격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량과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존경을 통한 전략적 연결은 이스라엘 국가의 안보를 달성하는 데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